2010년대 후반부터 몰아친 EUV 장비 수급 전쟁.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승자는 TSMC였습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EUV 장비를 확보해낸 TSMC. 이 결과를 보고 나머지 기업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수급전에 나서지 않았나? TSMC의 캐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미리 확보해 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물론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어차피 추후에 반드시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 대라도 더 빼앗았으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오늘 구매할 수 있는 EUV 장비와 앞으로 출시될 새로운 버전의 EUV 장비 간에는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출시되는 EUV 장비는 더 큰 폭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배구율 자체가 다른 2세대 EUV 머신의 출현. 그렇죠. 모두가 아시는 그 이름 바로 High-NA EUV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SML의 EUV 장비는 대략 1,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는데 이때 출력과 속도, 렌즈의 해상력 등이 개선됩니다. 이때 High-NA EUV는 개구율, 즉 조리개값 자체가 바뀌는 변화를 의미하죠. 현 세대의 EUV가 가진 0.33의 개구율로는 그 이상의 미세한 리소 공정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개구율을 0.55로 조절한 새로운 세대의 EUV 장비가 등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이 세 기업이 펼치는 EUV 전쟁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제 특정 노드 이후의 싸움부터는 완벽히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이 세 기업 간의 EUV 장비 수급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High-NA EUV 도입 시점을 계기로 3나노까지 켜켜이 중첩된 거대한 격차를 추격자들이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특히 초기 EUV 수급 전쟁에서 다소 밀려있던 인텔의 경우는 이 세대 전환기가 이미 저만치 벌어진 EUV 리소그래피 머신 격차라는 문제를 해칭할 수 있는 첨가와 같은 기회입니다. 2세대 EUV의 등장과 이어지는 EUV의 세대 전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새로운 세대의 EUV가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EXE5000으로 된 이 ASML의 High-NA EUV 장비의 모습입니다. 최초 ASML이 만든 초도 물량의 수가 6대였는데 6대의 초도 물량이 배송된 곳이 미국의 오레곤. 팹의 이름은 D1X입니다. 혹시 이 이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이곳이 그 유명한 힐스보로의 D1X, 인텔의 2나노 팹입니다. 물론 리소 장비 초도 물량 몇 개를 인텔이 먼저 가져간 것을 두고 거창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텔이 유리해졌다기보다는 불리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핵심은 High-NA EUV 적용을 기점으로 다시 또 새로운 출발선에서 파운드리 기업들의 EUV 장비 수급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나노급 공정의 시대에 다시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추격을 시작한 인텔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10나노에서부터 추격을 시작한 A조는 예정대로 작년 말 4나노 지점에 안착했습니다. 미티어 레이크의 출시를 통해 인텔은 3나노 지점에 서 있는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좁혔죠. 이제 A조의 남은 임무는 3나노 공정. 올해 등장할 슈퍼 멀티코어 제온 시에라 포레스트와 6세대 제온 그래나이트 레피즈가 출시되며 이 추격조의 임무가 마무리되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올해부터는 이제 승리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나노급 미세 공정의 등장. 핵심은 시장에 가장 먼저 이 2나노급 공정을 내놓는 진영이 TSMC가 아닌 인텔이라는 것. 이 인텔의 2나노급 공정으로 제조되어 올해 등장하게 될 제품은 PC CPU 시장의 에로 레이크와 루나 레이크, 그리고 서버용 CPU 시장의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인데요. 우선 이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의 경우 올해 등장할 시에라 포레스트를 잇는 인텔의 슈퍼 멀티코어 플랫폼으로 간단히만 정리해보면 업계 최고 수준의 전성비를 가진 인텔의 이 2코어를 기반으로 100개가 넘는 코어를 집적시켜 코어의 수를 앞세워 도전해오는 AMD와 ARM 진영의 서버 시장 공략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 부분도 반도체 시장 형세 파악을 두고 관심있게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죠. 자세한 이야기들은 첫 세대 모델이 될 시에라 포레스트를 비롯한 실제 제품들이 올해 등장한 이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한 핵심은 상반기 시에라 포레스트에 이어 인텔 18옹스트롬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의 등장으로 올해 인텔이 2나노급 공장에 선착하며 이 파운드리 시장에 형세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 이른바 옹스트롬 상륙 작전. 그 대단원의 결론이 맺어질 올해 2024년, 여러분들은 인텔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겨우 1월 이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들이 인텔 이야기처럼 모두 현실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다만 만약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시장에 큰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형세를 파악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 시장의 내일을 이야기하며 빼먹어선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봐야 할 단어,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후면 전력 공급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때쯤 40나노미터 정도가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라고 하던 사설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규정하는 회의론은 지난 반도체 역사를 두고 계속해 있어왔죠. 미세화가 진행되며 발생하는 누설 전류 등의 이 간섭 효과 때문에 그 이상으로 공정 미세화를 진행하긴 어렵다는 이야기.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인류는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기술을 등장시키면서 기술로 40나노대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기술 돌파를 주도한 기업이 인텔. 실리콘 게이트를 메탈 게이트로 바꾸고 동시에 산화막을 고유전체, 다시 말해 하이-K 물질로 대체하며 누설 전류를 잡았죠. 하지만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20나노대를 한계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해 그 벽을 깨트렸는데요. 당시 20나노대의 벽을 깨트린 기술이 바로 핀팻. 그때도 선두에서 먼저 기술을 상용한 기업 역시 인텔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수십여 년의 시간 인텔은 반도체 선단 공정의 패스파인더로서 기술 혁신을 이끌어온 산증인이었죠. 하지만 지난 몇 년 인텔에게 안타까운 시간이 이어지면서 기술 혁신을 이끌어오던 그 시절의 인텔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과 최근 몇 년 사이 반도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 간에 인텔에 대한 인식 차이, 그 간극이 무척이나 커 보이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이 간극을 메꾸고 다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반도체 기술 선도 기업 인텔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것까지가 인텔이 이야기하는 이 공정 리더십 탈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옹스트롬 상륙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단지 몇 분기 더 빠르게 2나노 양산에 들어간다거나 최신 생산 장비를 빠르게 들여왔다는 것만으로 다시 인텔이 기술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반도체 기술, 다시 그러한 기술 돌파의 역사를 인텔이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드는 순간 해당 지점에서 꺼내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BSPDN인데요. BSPDN, 직역하면 후면 전력 공급망 정도가 되겠죠. TSMC에서는 백사이드 파워 레일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 인텔에서는 파워 비아라는 기술명으로 통칭되는데, 인텔은 올해 세계 최초의 2나노 공정과 함께 이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들고 시장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반도체 기술 말이죠. 이 파워비아의 핵심은 전력 배전부를 신호부와 분리시켜 배전부 때문에 만들어지는 신호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분리된 배전부를 트랜지스터 하단부에 위치시킴으로써 더 낮은 전압으로 반도체를 구동시키고 함께 전기 신호 전달 속도를 개선하는 기술인데요. 더 낮은 작동 전압과 신호 전달 속도의 향상, 이 두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워비아의 적용은 단순히 공정 미세화에 따른 신호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적용 자체로 직접적인 공정력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향상이 있을까요? 실제로 동일한 인텔 4 공정을 기준으로 파워비아를 적용시키면 전압 강화가 30%가량 개선되죠. 다시 말해 더 낮은 전압으로도 구동이 가능하게 되는데, 기성의 구조상에서 길게 늘어진 이 전류의 전체 이동 경로가 파워비아 적용으로 짧아짐에 따라 함께 전압 강화의 문제가 개선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가 30%나 개선된다는 것은 애초에 더 낮은 전압으로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 전력 소모가 그만큼 개선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파워비아의 적용을 통해 작동 속도도 함께 개선이 되는데, 인텔 4 공정 기준으로 파워비아를 적용하면 약 6%가량 더 높은 클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0%의 파워, 6%의 퍼포먼스. 정리해보면 파워비아 적용을 통해서 동일 공정에서 약 반세대에서 많게는 한 세대가량의 추가적인 공정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은 인텔 4 공정을 기반으로 구현해본 값으로 추후 실제 파워비아 적용으로 예상되는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파워비아의 핵심은 단순히 위에 있던 배전부를 아래로 붙인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양산 공정으로 구현한 데에 있다 하겠는데, 실제로 이 파워비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배전부를 TR층과 연결하기 위해 나노 TSV를 기반으로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역량이 더해져야 하는데, 그 말은 반대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과 그 생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신기술의 적용이 수율의 극심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후면 전력 공급망 기술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공정력의 상승을 얻을 수 있지만, 선두권 파운드리들이 선뜻 적용하지 못하고 고심 중인 이유인데요. TSMC에서는 백사이드 파워레일로 불리는 이 후면 전력 공급망 기술은 빨라야 2025년이 되어야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인텔의 경우는 올 상반기부터 등장하게 될 20옹스트롬 2나노급 공정에서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하는 이야기. 하지만 만약 인텔의 공언대로 파워비아가 적용된 2나노급 공정, 인텔 20옹스트롬 공정이 예정대로 올해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인텔이 이야기한 공정 리더십의 탈환이 정말 현실화되는 시간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리더십을 확보한
인텔 진영에서 올해부터 쏟아지게 될 신제품들. 시에라 포레스트에 이어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가 등장하며 이제 인텔 진영에서도 코어가 100개를 훌쩍 넘는 슈퍼 멀티코어 솔루션들이 등장해 AMD와 ARM 베이스의 멀티코어 CPU들의 서버 시장 도전을 상쇄하고 컨슈머 시장에서는 더 앞선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인텔표 CPU들이 등장하는 시간. 에로 레이크와 루나 레이크, 판서 레이크로 이어지는 올해와 내년까지의 이야기들도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죠. 그리고 인텔의 GPU들 역시 서서히 궤도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수차례의 드라이버 수정이 있었지만 바야흐로 조금씩 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인텔의 GPU 솔루션들. 조만간 2세대 배틀 메이지의 출시와 함께 서버 시장에서도 차세대 인텔표 가속기들이 등장하면 엔비디아가 점령한 이 AI 연산 가속기 시장에서도 또 한 번의 거대한 반전을 노려볼 텐데요. 물론 여전히 이와 같은 전망의 반대편에 서서 인텔의 계획을 믿지 않는 이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 역시 오늘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나노의 늪에 꽤나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지난 시간의 인텔, 시장의 믿음을 잃어갔던 2010년대, 그 시간들 역시 오늘 인텔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부분이겠고, 무엇보다 반대편에 서 있는 회의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텔에 대한 비판들도 추궁이 수긍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반도체 시장의 역사들 속 가장 거대한 기회들은 모두 지금 인텔의 상황과 같은 극심한 회의 속에서 피어났다는 말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2024년 인텔의 이야기들은 분명히 주목해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인텔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아직 우리는 내일에 대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형세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볼 만한 인텔 20옹스트롬 그리고 파워비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